상환한다. 패소 없다. 그래서 없는 거 우물물 없다.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소송상 패소 없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과실수취권이 있지. 그리고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 별제권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외워놓으시면 문제 다 풀릴 거예요. 자, 이어서 51번 다음 중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다음 등기 중 유효한 것을 골라라. 자, 등기의 효력 요건. 그래서 우리는 자,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하여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하여야 자,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해야 되고, 등기에서 두 가지 요건, 등기에서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하나는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돼. 절차의 적법. 그러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등기법에 위반된 등기는 무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건 등기법을 다 물어볼 수는 없지. 그래서 민법에서 절차에 위반된 등기가 하나의 등기에는, 하나의 물건에는 등기부가 한 개 개설돼야지. 그래서 이중등기 하나 물어봐. 이중등기. 또 하나는 절차에 적법하지 않은 게 이중등기 하나 물어보고, 불법 말소 등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등기 내용이 합치돼야 돼. 절차의 적법, 기재 내용이 합치되어야 물권 변동 생기는데, 우리 시험은 잘된 경우를 나오더라, 잘못된 경우를 나오더라. 항상 잘못된 경우가 나오잖아. 그래서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재 내용이 합치되지 않은 불합치된 경우를 물어보잖아. 이렇게. 첫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는데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절차는 건물 짓고 그리고 건축물 등록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지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었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쓰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은 갖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 그래서 여기는 유효. 두 번째,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원시 취득자가 누구냐면 건물 신축자, 그 다음에 신축자와 거래를 한 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승계 취득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도 여기도 모두 생략 등기다. 뭐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도 유효.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 멸실 건물의 멸실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변경 등기했다. 즉 이거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의사가 있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이중 등기가 될 위험이 있으니 그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 1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중복된, 그러니까 등기부가 두 개 개설되었대. 근데 등기 명의인이 달랐대. 그러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는 무효. 그러므로 유효한 것을 골라라. 두 개. 그래서 이 등기에 꼭 한 문제 나와요. 다음 등기 중 유효한 것을 골라라. 우리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 그건 뭔 얘기냐? 일단 등기된 대로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이중 등기, 그 다음에 하나는 등기부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을 때의 효력, 그 다음에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합치되지 않는다. 여기서 불합치가 많지. 당사자가 불합치되면 무효, 목적물이 불합치되면 무효, 권리 내용이 불합치되면 무효.
그러나 원인을 달리했을 때는 유효.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절차가 중간생략 등기에 다소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 이거야. 그래서 서류를 위조했어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러므로 그 등기는 유효이다. 그래서 요약집을 보시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 그럼 정리한다는 얘기는 책 읽어본다는 것이 아니요. 공부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그것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 정리할 때는 주고받을 거 다 계산하고 정리하는 거지. 안 봐. 그것이 정리냐. 그래서 머릿속에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맺을 것 끊고 맺고, 이것이 즉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게 정리지, 그냥 눈 딱 감고 안 봐. 그게 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 밑줄 긋고 읽어봤구나 그런 게 정리가 아니야.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기승전결에 전개되는 과정을 땅에 앉아서, 사내가 땅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렇게 앉아서 마음속으로. 그것이 정리다. 자, 52번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인정에 승낙을 해서 승낙서를 만드는 걸 조서라고 그래. 이 조서 나오면, 자, 이 조서는 형성 판결과 같은 조서인지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과 같은 조서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소를 제기했던 이전 등기 소송 제기에서 조서가 써졌다면 이행 판결과 같은 효력이거든.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이나 확판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형성 판결은, 형판은 등기 없이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없이도, 그래서 틀렸네. 여기는 없이도 X. 경매, 이미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어도 되지만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냐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맞고. 자, 주의하셔. 건물 신축 계약에서,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다 그러면 이건 수급인 소유예요. 수급인 소유, 원시 취득.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여 도급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여 도급인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면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그때는 도급인이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수급인 소유 임무로 유치권 안 된다. 그러나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다. 그러면 도급인 소유 임무로 그때는 유치권 인정된다. 그래서 이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뒤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도급인이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4번,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내 건물을 너에게 주마 증여했어. 그런데 요양보호사 또 괜히 또 갑이 요양보호사에게 이제 건물을 다 숲게 해주니까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따숩게 해줘.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증여하마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등기해주기 전에 아버지가 등기해주기 전에 여기 사망을 해. 그러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잖아. 그러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해. 그래서 증여계약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해버리면 이것은 상속인은 등기 없어도 권리 취득하죠. 상속인 소유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갑은, 이 수증자는 이제 권리 취득 못하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인의 소유에 속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의 의사표시를 을이 승계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이전 등기를.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한다. 조서가 나오면